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가 한국 선수로는 역대 4번째로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네덜란드 클럽 PSV 에인트호번 시절 이영표 선수와 박지성 선수가 4강을 이룬 바 있고요. 또 박지성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 이후 우승도 경험했고 또 결승전 출전도 이루며 한국인 선수의 새 역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허스퍼와 함께 결승에 진출했지만 아쉽게 리버풀에 패하며 준우승의 경험을 한 바가 있는데요.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대회 챔피언스리그에서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와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역대 4번째 한국인 선수의 4강 진출 및 2번째 우승 도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바르셀로나와의 1차전 경기 투톱으로 출전할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루이스 엔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이 자신의 친정팀인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 대비해 준비한 깜짝 전술 이강인 음바페 투톱 전술이 예상되는 이유 양팀의 최신 상황을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한국 시간으로 4월 10일 수요일, 4월 11일 목요일 새벽에 연달아 열리게 되는데요. 먼저 4월 10일 수요일 새벽 4시에 김민재 선수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널과 원정 경기를 치르고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도 4월 10일 수요일 새벽 4시에 경기합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이 예상되는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경기는 4월 11일 목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고 같은 시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가 경기하는데요. 각각 같은 날 경기하는 팀들끼리 승자가 4강에서 만나고 이후 결승전은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트래블을 달성한 맨시티의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속한 파리 생제르맹 등이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최근 성적을 보면 양팀 모두 최근 6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상황인데요.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쿠프 드 프랑스 결승에 진출하면서 올 시즌 트래블 달성 및 4관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트로페 데 샹피용 프랑스 슈퍼컵 우승을 차지할 때 이강인 선수가 슈퍼컵 MVP를 차지했었죠. 현재 프랑스 리그앙에서도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쿠프 드 프랑스 우승까지 이룬다면 창단 후 처음으로 트래블이자 전관왕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 리그앙 사무국에서도 바르셀로나와의 8강전 1, 2차전 사이사이 있는 일정을 연기해주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체력 안배에 도움을 주게 됐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바르셀로나와의 1차전 이후 주말로 예정됐던 로리앙과의 리그앙 경기가 연기됐고 바르셀로나와의 8강 1차전 이후 원정 2차전 사이에 경기가 없습니다. 반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30일 라스팔마스와의 경기 이후 꾸준히 휴식을 취하면서 이번 파리 원정을 준비해 왔는데요. 역시 라리가에서도 리그 포인트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배려한 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르셀로나는 파리와의 1차전 이후 4월 13일에 카디스 원정을 치르고 나서 2차전을 홈에서 치르는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최근 4경기 연속 공식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UEFA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선발 예상 명단에서 이강인 선수의 이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음바페와 덴벨레와 더불어 프랑스의 젊은 윙어인 바르콜라가 왼쪽 윙포워드로 뛰고 음바페가 최전방 공격수, 덴벨레가 오른쪽 공격수로 배치될 거라고 예상한 것인데요. 바르콜라가 물론 이번 경기를 앞두고 입고 있었던 부상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선발로 뛸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닌데다가 지난 주말에 엔리케 감독이 가동했던 로테이션 상황을 살펴본다면 음바페, 덴벨레와 함께 파리의 공격 최전선을 맡을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 프랑스 현지 유력 매체들의 전망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로도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우가르테의 선발을 예상했는데 우가르테 같은 경우 최근 엔리케 감독의 선발 플랜 A에서 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UEFA 공식 홈페이지의 예상이 많이 어긋나 있다, 많이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이르 에메리, 마르키뉴스, 루이카 이르난데스, 누누 멘데스의 포백 라인 구성도 자이르 에메리가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 윙백 역할도 맡으면서 미드필드를 오가는 역할을 하는데 포백의 오른쪽 백으로 뛰기엔 조금 이제 본인의 장점을 살리기가 어려운 면도 있고 현재 또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구성 면면을 살펴보자면 이 전술 가동은 굉장히 파리에 대한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키미 선수가 이제 징계 문제로 이번 바르셀로나와의 1차전을 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르키뉴스를 오른쪽 백으로 쓰면서 비대칭 포백을 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상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수비수 무키엘레 선수가 직전에 있었던 리그안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고 이 경기 출전할 수 없다고 구단에서 공식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한편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상 중인 가비가 확실하게 뛸 수 없고
발데 역시 근육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페드리 선수는 합류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뛰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뛰어봤자 후반 일부 시간을 소화하는 게 전부일 것 같고요. 다만 그나마 호재인 것은 그동안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미드필더 프랭키 더용과 크리스텐센 선수가 정상적으로 몸 상태를 회복해 선발 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야말, 레반도프스키, 하피냐의 3톱이 구성되고 미드필드 라인은 더용, 크리스텐센, 귄도안, 포백 라인은 쿤데, 아라우호, 쿠바르시, 칸셀루, 골문을 테오 슈테겐이 지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파리 생제르맹의 예상 명단이 조금 더 확실하고 정확한 곳이라면은 파리 지역신문 르 파리지앵의 예상일 것입니다. 르 파리지앵이 이 경기를 분석하고 파리의 최신 상황을 소개하면서 예상한 선발 명단은 돈나룸마가 골문을 지키는 것은 맞지만 마르키뉴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고 리카 에르난데스와 베라우드가 2명의 센터백, 누누 멘데스가 왼쪽 풀백으로 배치되고요. 3명의 미드필드로는 자이르 에메리와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그리고 공격 라인에 덴벨레가 10번 공격형 미드필드로 뛰고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가 투톱으로 배치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클레르몽 풋과의 리그안 경기 선수단 운영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당시 경기에서 음바페, 이강인, 덴벨레가 모두 선발 명단에서 빠진 것은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 대비한 체력 안배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 경기 직전에 있었던 주중 경기 스타드 드 렌과의 쿠프 드 프랑스 경기에는 또한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 선수, 덴벨레 선수가 모두 중용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클레르몽 풋과의 경기 선발 명단을 보시면 무아니, 하무스, 마율루라는 3톱, 정말 생소한 3톱이 가동이 됐고 미드필드 라인도 솔레르, 우가르테, 아센시오로 배치가 됐습니다. 포백 라인도 자구에 선수와 슈크리니아르, 다닐루, 무키엘레로 구성이 되면서 이 명단은 골키퍼 테나스까지 완전히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 선발로 뛰지 않을 선수들로만 구성이 됐고요. 그런 가운데 전반 32분에 선제골을 내주다 보니까 후반전에 주전 자원들이 대거 투입이 됐는데 67분에 동시에 투입된 선수가 이강인, 음바페, 마르키뉴스였습니다. 이 3명의 선수가 바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 선발 출전이 유력시된 선수들이고요. 이 교체 이후 음바페 선수가 85분에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하모스가 동점골을 넣어 1대1 무승부를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에니케 감독은 사실상 스타드 드 렌과의 쿠프 드 프랑스 8강전을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대비한 전술을 시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포메이션이 4-4-2로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음바페, 덴벨레, 이강인이 최전방에 자리했었고 음바페가 왼쪽, 이강인이 오른쪽 윙투톱처럼 뛰고 우스만 덴벨레가 조금 오른쪽에 최우처해져 있긴 하지만 2선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에 가깝게 뛰었습니다. 이 전술이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게 르 파리징의 전망인데요. 미드필드진은 파비안 루이스가 왼쪽 메잘라, 자이르 에메리가 오른쪽 메잘라, 비티냐가 중앙 원볼란치 역할을 맡았고 최근에 이런 구성으로 에니케 감독이 파리의 플랜 A를 짜고 있습니다. 포백 라인 누누 멘데스,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키뉴스 그리고 하키미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하키미가 챔피언스리그 징계 문제로 뛸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마르키뉴스가 오른쪽, 베라우드가 센터백에 새롭게 출전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 2경기 득점한 패턴을 보시면 선수들의 위치가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클레르몽 풋과의 경기 동점골 과정은 음바페가 중앙 공격 스위치로 이동해서 수비를 본인에게 다 몰아둔 상태에서 하무스의 배후 침투에 맞춰서 스루 패스를 줬고 하무스가 침착하게 해결했는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포워드 위치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음바페와 근거리에서 투톱과 같이 연계하는 모습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타드 드 렌과의 쿠프 드 프랑스 당시에는 파비안 루이스가 왼쪽 메잘라 위치에서 롱패스를 음바페에게 바로 때려 넣었고 음바페가 단독 돌파 이후 시도한 슈팅이 수비를 맞고 굴절되면서 득점된 게 1대0 선제골이자 결승골이 됐는데요. 이때 위치를 보시면 덴벨레가 중앙, 이강인이 오른쪽의 위치에서 함께 공격으로 전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음바페가 왼쪽에 있지만 사실상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덴벨레가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드리블 능력을 통해서 수비수들을 몰고 다니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꺾어 올리거나 혹은 가운데 반대발 윙어로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하거나 음바페와 교류할 수 있는 좌우 측면으로 벌려놨지만 공격할 때는 모여 움직이면서 가까워지면서 콤비네이션을 만들거나 혹은 큰 전환 패스를 통해 서로에게 패스를 연결해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바르셀로나의 경기력도 좋은데요. 라스팔마스와의 가장 최근 치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앙 펠릭스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배우로 로빙 패스를 연결한 것,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하피냐가 빠져나오면서 헤더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었던 바 있는데 바르셀로나 역시 좌우 윙어가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득점 패턴을 만드는 게 인상적이죠. 물론 중앙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의 영향력도 좋고 레반도프스키가 본인이 득점을 하는 것뿐 아니라 폭넓게 움직이면서 연계하는 능력이 최근에 굉장히 좋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3대0으로 완파했을 때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1골 2도움으로 원맨쇼를 펼쳤었는데요. 당시 선제골도 레반도프스키가 왼쪽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수비를 유인하고 가운데로 치고 들어왔던 펠릭스에게 컷백을 내준 것, 펠릭스가 논스톱 슈팅으로 해결했었고요. 2대0 추가골 같은 경우는 레반도프스키가 하피냐의 로빙 패스를 받아서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든 이후 안정적인 터치에 이은 터닝 슈팅으로 직접 골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3대0 쐐기골은 레반도프스키가 오른쪽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중심에서 연결한 크로스 패스를 중앙 미드필드인 페르민 로페스가 빠져들며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했었는데요. 이러한 패턴을 보자면 하피냐와 펠릭스, 레반도프스키의 스리톱이 위력적으로 보이는데 현재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기대되는 선수가 라민 야말이거든요. 펠릭스가 조커로 기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말이 오른쪽, 하피냐가 왼쪽, 레반도프스키가 중앙 공격수로 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경우 야말을 살리느라고 하피냐 역시 오른쪽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이는데 왼쪽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사이드로 오히려 움직이고 하피냐가 조금은 반대편으로 함께 움직이면서 패턴 플레이를 만들곤 하는데 야말이 풀타임을 소화하지 않고 펠릭스가 후반전에 들어오면 펠릭스가 다시 왼쪽으로 가고 하피냐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바르셀로나의 공격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파리 생제르맹은 조금은 안정적인 수비를 구성할 가능성이 큰데요. 누누 멘데스가 왼쪽 풀백으로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야말이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한 선수이다 보니까 이 선수가 공격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수비로 내려오도록 조금 유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레반도프스키를 리카 에르난데스와 베라우드가 더블 체크하고 마르키뉴스가 오른쪽 풀백이지만 오른쪽 센터백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하피냐의 공격을 제어하는 형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미드필드 구성은 파비안, 비티냐, 에메리인데 더용과 크리스텐센이 뛸 경우에는 크리스텐센이 덴벨레를 거의 대인 방어에 가깝게 수비수에 가깝게 방어하고 더용과 균도한 이 두 명이 크리스텐센의 빌드업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면들을 고려한다면 파리를 상대로 중원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에메리의 움직임도 풍부하고 파비안과 비티냐가 기술적으로 더용이나 균도한과 조금은 맞상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르키뉴스를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르셀로나가 왼쪽 풀백으로 공격적인 칸셀루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강인 선수가 쿠바라치를 상대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가 있는데 음바페를 막기 위해 오른쪽 수비는 쿤데와 아라우호로 배치한다면 어떻게 보면 야말이 외로운 경기를 할 수 있고 각 포지션별로 각 위치별로 파리 생제르맹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 조금 공격의 활로를 열고 덴벨레가 크리스텐센이라든지 아라우호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조금 본인이 끌고 다니는 상황을 만든다면 음바페, 이강인이 결국에는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전환하면서 득점 패턴을 만들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8강전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배당률 현황을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보다 더 강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파리의 홈 경기라는 점도 감안해야겠지만 파리의 승리 평균 배당률이 1.97배, 2배가 되지 않는 1배대라는 것은 유리하다라는 것이고요. 무승부 3.79배, 바르셀로나 승리는 3.66배로 설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바르셀로나의 기세도 좋고 또 챔피언스리그의 경험도 풍부한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파리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비길 경우 2차전이 바르셀로나 원정이기 때문에 4강 진출에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라리가 출신 선수들도 많고 이강인 선수도 라리가 출신이고 엔리케 감독도 바르셀로나 출신이고 여러 측면에 있어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인데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이 파리 생제르맹이 16강에서는 레알 소시에다드를 격파했고 8강에서 바르셀로나를 만나고 4강에 올라갈 경우 아틀레티코를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달아서 스페인 팀을 만나는 마치 파리도 스페인 라리가에 속한 팀인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상대를 만난다는 점에 있어서도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일 수 있고요. 만약 레알 마드리드가 8강에서 맨시티를 꺾고 결승까지 올라온다면 파리 생제르맹이 만약 결승에 오를 경우 모두 라리가 팀만 만나는 진기록도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다. 라리가에서 성장한 선수 이강인 선수가 과연 이번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는 어떤 활약을 펼쳐 보일지 한준TV와 함께 챔피언스리그의 모든 소식, 이강인 선수의 활약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